서경별곡 심화학습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필기하도록 할게요. 파란색은 단어, 빨간색은 표현법, 초록색은 내용 관련된 내용을 필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품의 제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서경별곡이에요. 이렇게 끊어 읽으시는 게 맞고요. 서경은 평양 지역을 부르는 이름인 지역의 이름이고요. 별곡은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경에서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먼저 이해와 감성을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고려가요예요. 고려의 피지배 계층이 향유했던 가요고요. 서경을 중심으로 서민층에서 널리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채택된 노래입니다. 가시리, 고려가요인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안을 그린 대표적인 고려가요고요. 화자가 불안, 질투와 같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명, 실제 있는 지명을 드러냄으로써 향토해를 그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이 노래는 이별을 슬퍼하면서 임의 뒤를 따르겠다는 애절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 1년과 사랑은 이어지는 거야 라고 다짐을 한 2연, 그리고 사공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연,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이 부분은 고려가요 정석가의 6연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구전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 여러 작품에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도 추측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의 아재가 서경의 서울이 마르는 위 두어렁청 다링들이 이렇게 있네요. 자, 요 부분은 후렴구죠. 사실은 모든 행에 요 밑에 부분에 다 후렴구가 들어가 있으나 우리 학습지가 좁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시고, 자, 요 부분은 후렴구인데요. 북소리를 의성으로 나타낸 겁니다. 두어렁청 다링들이 하는 북소리를 표현을 한 거고요. 경쾌한 리듬감과 운율감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려가요의 특징이기도 하죠. 후렴구가 등장한다는 건. 자, 그리고 중간에 아질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질가는 여음구예요. 음이 남았다라고 해서 여음이라고 하고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문장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을 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경의 아질과 서경의 서울이 마르는, 자, 여기에서 여기가 겹치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봐도 되고요. 여음도 해석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도 생략하고 요 부분만 같이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서경이라는 지역이 서울이지만, 자, 서울은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고요. 서경이 그 정부가 많은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지만, 닭곤대 아질과 닭곤대 소성경 교회 마을은 닭곤대, 닦은 곳, 중수한 곳이라는 뜻이고요. 도시를 닦다, 길을 닦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정비하고 이럴 때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닦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도시가 깔끔하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새롭게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인 평양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네요. 괴단은 사랑하다란 뜻이니까 요거 사랑합니다만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위에랑 이어서 보시면요. 서경이 서울이고요. 새롭게 닦은 아주 예쁜 도시인 작은 서울을 내가 사랑하지만 이 도시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내가 이곳을 사랑하지만 님과 이별한다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하려고 앞에다가 이런 가정을 붙여 놓은 거죠. 자, 사랑합니다만 여해물은 아질과 여해물은 칠삼배 버리시고, 여해물은 이별하기보다는 칠삼배를 버리고서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칠삼배는 길쌈하던 배라는 뜻이고 요거는 여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짰어요. 그 직무를 짜서 면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라도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모두 버린다는 의미를 캐치해내시면 됩니다. 자, 괴실한데 아질과 괴실한데 우러금 존디노이다. 괴시다는 사랑해 주시다 이런 얘기죠.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울면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보통은
이별한다라고 하면은 뭐 붙잡지 못해서 웁니다. 뭐 앞길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고전 시가에서의 여성의 태도였는데 여기에서는 울면서 이별을 거부해요. 울면서 나 너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건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곰은 강세의 접사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울면서 쫓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1년에서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여성의 태도가 드러나고요. 2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게 고려가요 정석가와 유사한, 아니 거의 똑같은 구절이죠. 자, 구슬이 아슬과 구슬이 바위에 드신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 땅 끝이리까 나난. 일단 여기서의 나난은 여음이에요. 의미 없다는 거죠.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끈이야, 기니 땅,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끈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의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서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즈문해를 아재가 즈문해를 외우곰 여신들, 즈문 천이라는 뜻이죠. 천년을 외우곰, 여기 강세를 주고 있는 곰이 또 나왔고요. 천년을 아주 외롭게 여다, 살다 지내다 가다죠. 즈문해를 아주 외롭게 살아간들, 신이 딴 아재가 신이 딴 그치리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나난. 요거 여음 또 나왔고요. 여기서 서리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자, 2연에서는요.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구절은 정석가의 6연에서도 나오는 구절이고요. 유행하던 구절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는 2연까지 봤고요.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3년 대동강 아재가 대동강 너분디 몰라서. 자, 대동강은 실제 지명이죠. 실제 지명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공간적인 배경을 드러냈습니다. 대동강은 어떤 공간이에요? 임과 이별하는 공간. 대동강을 건너면 이미 나와 헤어지는 거고, 이 넓은 대동강은 임과 나의 거리를 드러내주는 공간적인 배경입니다. 이별 공간임과 동시에 임과의 단절감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넓은 대동강을 사이로 임과 내가 찢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동강은요, 전통적으로 이별의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자, 배 내어 아질과 배 내어 놓았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대동강이 이렇게 넓은지 몰라서 너가 지금 배를 내놨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넓은 대동강을 임을 태우고 건널 거야? 너 그거 지금 제대로 된 짓이야? 라고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사공이 이별을 매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는 원망의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을 매개한 그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게 하는, 대동강이라는 이별의 공간을 건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사실은 사공을 원망하고 싶은 게 아니라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미 떠나는 게 안타깝고 이미 떠나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원망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느라 사공한테 표현을 한 겁니다.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도 조금은 보이기도 하죠. 내려가 보면 네 각시 아재가 네 각시 럼난디 몰라서 너의 각시가 음란한 짓을 하는 것도 모르고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여다 가다죠. 가는 배에 내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라고 합니다. 자, 원망을 하다 못해서 이제 너의 각시가 음란한 짓을 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거는 뭐 팩트체크가 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함으로써 사공에 대한 원망을 극도로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사공이 나의 임을 태우고 가지 못하게 이런 말을 막 뱉기 시작합니다. 너의 각시가 음란한 짓을 하는지 몰라서 떠나는 배에 내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 네 집안이나 신경을 써라. 우리 임을 태워서 보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아재가 대동강 건너편 꽃을요. 나의 임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아재가 배 타들면 거꾸리이다 나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나난이라고 하네. 요거는 여음구예요. 나는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여음구니까 해석 안 하시면 됩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은요. 다른 여성이겠죠. 나의 임이 배를 타서 그 건너편으로 들어가면 건너편에 있는 다른 여성을 사귀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과 질투를 표현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작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더 알아보기에서 구성을 한번 체계적으로 봅시다. 1년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서경과 길삼배를 전부 다 버릴지언정 임과는 이별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별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를 표현했고요. 2연에서는 구슬과 끈에 빗대어서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했고요. 영원한 사랑, 믿음을 다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3년에서는요. 떠나는 임에 대한 불안감과 상궁에 대한 원망을 표출을 합니다.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거죠. 이 사람 건너가면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라는 임의 행동을 경계하고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대동강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별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대동강은 임과의 이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이 부분은요.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와 떠나는 임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을 합니다. 아, 대동강이 넓구나 라는 정보를 줌으로써 화자와 이미 헤어지게 된다면 넓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엄청나게 멀리 헤어지는구나.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려줬죠. 베타 되면 거꾸리이다 라는 화자의 두려움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너면 다른 여인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불안감을 암시해주는 부분. 자, 그럼 대동강의 이미지를 정리하자면 단절의 공간이자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공간이자 이미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일으키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밑에는 없고. 자, 3번 가시리와의 비교입니다. 요거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가시리 있고 나난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날 너는 어디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잡사와 두어리만은 선하면 아니올시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나난 가시는 듯 오셔 나난. 요 부분에서는 석경벌곡의 화자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가시는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나를 버리십니까? 잡아두려면, 님을 잡아두면 님이 싫어할까봐 님을 보냅니다.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느낌이 나죠. 자, 요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공통점은요. 여성 화자가 이별의 정안에 노래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뭐 또 하나 생각해 보자면 고려가요다 하는 공통점이 있죠. 자, 근데 둘은 화자의 태도, 화자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경별곡에서는 이별을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했고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여성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가시리에서는요. 자기 희생, 나 버리고 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잡지도 않고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그 기원만 할 뿐이에요. 자기 희생과 감정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는 이별가이고요.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여성상, 아주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서경별곡의 화자도 근데 마냥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났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요. 서경별곡의 화자도 원망의 대상이 임이 아니라 임이 떠날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하는 사공에게 원망의 화살이 잔뜩 꽂힙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경별곡의 화자는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여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형식은 사문모 분연체 후렴구를 사용했네요.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 3분 후가 정확하게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성격은 이별의 노래입니다. 이별의 노래. 제재는 당연히 이별이고요. 주제는 이별의 정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작품의 의의는요.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고요. 아주 전통적인 정서죠.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도 이별의 정한이 우리 한국의 가장 주된 정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서경별곡 심화학습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